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으름이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으르냐. 이번 영상에서는 전편에 이어서 파이코인은 탈중앙화 되었는가? 2편 파이코인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외우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지난번 영상에서 내가 파이코인의 탈중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 내가 예시로 든 페이지들은 paiscan.io라는 곳에서 노드와 관련된, 파이 노드와 관련돼서 지난 영상, 어제 찍었을 때는 밸리데이터 수가 한 개였는데 지금 두 개로 늘었지. 자,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밸리데이터야. 즉,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노드지. 그래서 여기 밸리데이터 코어 팀에서 여기 타입의 밸리데이터 코어 팀, 그리고 여기 요거 주황색 다른 하나도 밸리데이터 코어 팀으로 되어 있지. 자, 그래서 밸리데이터 주황색 그지? 와쳐. 그래서 파이는 지금 코어 팀에서 이렇게 두 개만 밸리데이터 노드를 돌린다. 자, 이에 반해 스텔라, SCP, 파이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블록체인인 SCP를 사용하는 스텔라 루멘에서는 현재 밸리데이터 노드 수가 99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풀 밸리데이터, 모든 블록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73대, 그 중에서도 기업들, 협력업체들 해서 21대, 한 개의 협력업체들이 노드를 돌리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파이가 탈중앙성을 조금 더 확보하려면 현재 보는 이 상태에서 스텔라 루멘처럼 이 상태에 이렇게 이게 연결된 여기 선을 보면 이게 노드 간 연결된 이 선이거든. 이것도 굉장히 막 복잡하게 얼기설기 엉켜 있지. 자, 이렇게 얼기설기 엉켜 있고 네트워크가 많아야 노드 수가 많아야 탈중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다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SCP라는 프로토콜 자체가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파우 작업 증명 방식 대비해서 어, 탈중앙성을 어느 정도 포기했다. 어느 정도 탈중앙성과는 거리가 먼 시스템이다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론 파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기서 여기지만 이렇게 된다 해도 비트코인의 파우 작업 증명 방식보다는 탈중앙성을 더 많이 확보했다라고 보긴 어려워. 자,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오늘은 그 파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조금 전에 스텔라 루멘과 파이의 노드를 비교했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아, 지금 여기 코인 마켓 캡에서 파이코인과 스텔라 루멘을 비교한 차트야. 가격으로 봤을 땐 스텔라 루멘 393원, 파이코인 1024원. 거의 한 뭐 약 2배 내지 2.5배,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자, 그리고 시가총액, 요거는 지금 유통 공급량 때문에 이렇게 스텔라 루멘이 많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락업이 계속 풀리면서 유통 공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시총도 이게 역전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게 있겠지. 자,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여기 거래량이야. 거래량. 지금 스텔라 루멘과 파이가 지금 동등하네. 거의 비슷해.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한 2천억, 한 2,500억 해서 비슷한데, 원래는 파이가 굉장히 많았지.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스텔라 루멘이 400원이 안 돼. 근데 파이는 2배에서 2배, 2.5배 정도 되는 1020원이야.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트코인 캐시가 넘어선 거나 마찬가지야.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한 1.5억 정도 한다면 비트코인 캐시가 3억 한다고 보면 돼. 이 개념이랑 똑같아. 왜 이게 똑같은 개념이냐면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했어. 하드포크.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놓은 두 번째 생성된 네트워크인데도 이렇게 된다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그 어렵다는 거를 우리가 파이오니어 형들이 해냈어.
이거는 현재 이 상태는 파이 코어 팀이 이끌어온 게 아니야. 나는 내 생각에는 파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나는 성공이라고 봐. 이 정도도 파이오니어가 어, 파이오니어 열정적인 파이오니어 형들이 있었기에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 6년이라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버티고 견뎌내면서 스캠이네 뭐네 뭐 불법이네 뭐네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한 번은 또 뭐 이거 뭐 스탠퍼드 박사 출신의 개발자가 만들어서 떡상할 거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게 사용해서 떡상할 거다. 또 한편으로 뭐 과장 광고다, 허위 광고다 등등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6년을 버틴 우리 파이오니어 형들, 그 와중에 열정적으로 커뮤니티에 파이를 홍보하고 글들을 써가면서 파이의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일조한 우리 파이오니어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가 이 가격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이게 나는 부족해. 왜냐하면 당연히 파이가 뭐 만 원, 10만 원 더 크게 돼서 나에게 소득으로부터 자유를 줬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위치에 안 왔지만 스텔라 루멘의 가격을 뛰어넘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넘어서 이렇게 성과를 보인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또 한 가지 파이가 가야 할 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니콜라스 코칼리스 형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파이 오픈 메인넷을 오픈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100개의 오픈 메인넷 앱이 준비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볼까? 실제로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KYC 승인을 받은 업체가 고작 중앙거래소 4개, 5개와 반사 하나. 그래서 총 6개밖에 없어. 분명히 코칼리스 형이, 콜라 형이 얘기를 했잖아. 100개의 앱이 준비됐다고. 근데 그게 어디 갔냐고. 2025년 컨센서스 2025가 지났는데도 발표도 안 하고 5월 14일 날 뭔가 큰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5월 14일 날 발표가 1억 달러, 1억 달러 되는 돈을 벤처에 투자를 하겠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물론 1억 달러, 한 400억 되는 돈이지. 이거 작은 돈 아니야. 굉장히 큰 돈이야. 하지만 우리 파이니어 형들이 열정적인 파이니어 형들이 이거 바라려고 이 공지를 기다린 게 아니잖아. 그런 거를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코어 팀은 인지하고 정말 진솔하게 정말 더 신속하고 빠르게 파이오니어들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발표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파이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형들 중에는, 야, 게르나, 이거, 그래, KYB 리스트는 알겠어. 뭐, 협력업체, 막 리스트 빨리 나오고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야, 탈중앙화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파이 네트워크는 탈중앙화가 돼 있어서 노드도 많이 돌리고, 개인들도 노드 엄청 많이 돌리고 있어. 그래서 이건 탈중앙화 된 거야. 라고 하는, 형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높아짐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돌리고 있는 노드는 실제로 노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몇 번 확인해 봤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 노드 데이터가 없어. 다만 그 우리가 돌리는 노드를 가지고 내가 노드를 돌린 시간이라든지 오픈한 포트 수 등등 그런 여러 가지들의 요소들을 계산을 해서 내 스마트폰의 채굴류, 내 아이디로 로그인한 스마트폰의 파이 앱의 채굴류를 높이는 데만 사용하지 실제로 합의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트랜잭션에 대한 검증을 한다거나 혹은 블록 데이터를 내 하드에 저장한다거나 등등 이런 행위의 역할은 안 하는 걸로 나는 보여지거든. 그래서 이게 내 말이 잘못됐다면 좀 태클을 걸어줘. 댓글로 얘기 남겨주면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공부해본 바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돌리는 파이 노드는 어, 실제로 블록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야, 코어 팀에서 이렇게 2개를 돌리는데, 블록체인으로 돌리는데, 해킹을 할 수 있겠어? 혹은 뭐 이게 중앙화 됐다고 이게 뭐가 문제겠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형들 중에. 자, 그럼 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해킹이 어려운 게 맞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등, 현재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도 해킹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근데 뭐가 문제냐? 내부자들의 해킹이 문제야. 내부자들의 도덕적 해이. 자, 만약에 니콜라스 코칼리스 콜라 형이랑 칭다오판 누나가 가지고 있는 뭐 코어팀의 계좌에 지금 뭐 몇백억 개가 있지. 그런 것들을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나쁜 마음 먹고 내부자들이 그 개인 키를 가로채 가지고 그걸 막 그 중앙거래소에 막 풀어버려 팔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야. 당연히 내 컴퓨터, 지금 내 PC에 노드를 돌린 다음에 내가 잘만 관리하면 내 컴퓨터를 해킹하기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윈도우 자체도 보안 시스템이 있고 뭐 네트워크 자체도 보안이 걸리고 등등 여러 가지 방패막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거는 내부자의 손이다. 내 간단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내부자들이 그거를 잘못 사용할까 봐. 그게 중앙화의 핵심적인 문제이지.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에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 너네 못 믿겠다. 너네들의 도덕적 해이를 못 믿겠다. 외부에서 너네를 막 때리고 무너뜨리고 해서 중앙은행의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 너네들 내부적으로 이걸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정부에서 돈을 구제금융 형식으로 풀었는데 사람들한테 안 돌아가고 니들끼리 자기들끼리 그 뭐야 보너스 잔치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썩으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탈중앙화를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파이도 이렇게 지금 노드가 상태가 중앙화에 가깝게 중앙화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스텔라처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느 정도 탈중화가 됐다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바이낸스 상장 혹은 바이비트 상장 혹은 업비트 등등 우리가 형들이 원하는 대형 거래소의 상장을 원하는데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노드의 요런 점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 노드 운영에 있어서 조금 어두운 부분, 깜깜한 부분이 많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파이코인이 노드가 지금 스텔라 루멘처럼 요 정도 이렇게 온다면 분명히 파이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오고 가치가 향후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 물론 파이 네트워크가 나는 6년 동안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잖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보고 장기 프로젝트 형식으로 길게 호드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정리를 할게. 파이코인은 탈중앙화 되었는가?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향후에 파이코인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파이코인은 스텔라 루멘처럼 많은 노드 운영자를 확보를 해서 탈중앙화를 시켜야 되고, 물론 그것이 비트코인만큼 탈중앙화에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현 시점보다는 탈중앙화를 시켜서 조금 더 커뮤니티를 어,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파이코인이 현재 탈중앙화에는 거리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파이코인 네트워크의 모태가 되었던 스텔라 루멘의 가치를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열정적인 우리의 파이오니어 형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커뮤니티 열성적인 팬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향후에도 똑같아. 향후에도 파이가 나아가야 할 길은 파이어니어들을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팬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약속했던 거를 조금씩 지키면서 소식을 계속 전하면서 투명하게 노드도 관리하고 하면 장기 홀드를 했을 때 큰 가치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자, 물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제로 트러스트, do your own research야. 아무도 믿지 말고 내 영상, 게르니 영상도 믿지 말고 내 영상을 토대로 내 영상 비판하고 야 게르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 정보 잘못된 것 같은데 혹은 야 맞네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등등 비판을 하든 까든 뭘 하든 대화를 많이 하고 아무도 믿지 말고 제로 트러스트 DYOR 스스로 공부 많이 해서 우리 함께 나중에 큰 선택을 해야 될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얻자고 스스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 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파이코인의 탈중앙성에 관해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형이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고 어, 내 생각에는 이 파이가 탈중앙화가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파이를 많이 좋아하는 형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 댓글 달아줘. 나는 뭐 내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의도는 없어. 나도 파이를 좋아하고 한편으로는 좀 실망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어,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기는 소비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